당신의 노후 자금 은행에만 맡기시나요? 진짜 인생연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근육연금입니다. 매년 통장 잔고가 줄 듯 우리 몸도 이것이 사라집니다. 바로 근감소증.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낙상, 치매, 사망률을 높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황금 비율 식단과 5분 운동으로 근육연금을 만드십시오. 황금 비율 식단. 이 영상에서 모든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5분 운동.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끄떡없는 근육, 고단백 식단과 최소 운동법. 파트 1 프롤로그 그리고 근육 감소의 위험성. 프롤로그, 근육은 생명줄입니다. 삶의 독립성을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건강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 저는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건강 더하기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무거운 짐을 들 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 바로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경고,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30세 이후 매 10년마다 약 3에서 8%의 근육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이 감소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 80세쯤에는 절반 가까운 근육을 잃게 됩니다. 근육은 노후의 삶을 보장해줄 연금과 같습니다. 이 연금 통장이 비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경고, 많은 분이 근육 감소를 나이 들면 당연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근육 감소증, 즉 근감소증을 2017년부터 질병으로 정식 등재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더 이상 노화가 아니라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 심뇌혈관 질환, 치매, 낙상 등 모든 노인성 질환의 방아쇠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내 발로 서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근육연금 프로젝트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근육과 건강 수명을 지킨다. 주요 내용 미리 보기. 낙상, 치매 위험을 5배 높이는 근감소증의 과학적 위험성. 힘들지 않게 의자 하나로 끝내는 최소 저항 운동 5분 루틴, 실습 포함. 운동 효과 3배 올리는 단백질 골든타임과 식단 전략. 지금부터 자기의 남은 20년, 30년의 삶의 질을 바꿀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파트 1. 근육 감소 왜 위험한가? 근감소증 왜 질병으로 분류되었을까요?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지방이 아닌 근육은 전체 체중의 약 40%를 차지하며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의 놀라운 역할 첫 번째, 전신 염증 조절의 사령관, 마이오카인. 근육은 운동할 때 마이오카인, MYOKIN이라는 일종의 호르몬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며 만성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몸의 염증 소방수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모든 종류의 만성 질환에 취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근육의 놀라운 역할 두 번째, 혈당 조절의 창고.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 혈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섭취한 탄수화물의 약 70에서 80%는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저장할 곳이 없어지고 이는 혈액 속에 남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거나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져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근육의 놀라운 역할 세 번째, 뼈와 뇌 건강의 조력자. 근육은 뼈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중력에 대항하여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줍니다. 또한 앞서 말한 마이오카인은 뇌로 전달되어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재생을 도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의 양뿐만 아니라 질, 근력까지 함께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질환을 방치하면 낙상, 골절, 당뇨, 심혈관 질환, 와병 생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급격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감소증은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타임키퍼입니다. 나는 안전할까? 근감소증 자가 진단 테스트 5가지. 나는 괜찮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다음 5가지 자가 진단 테스트를 통해 내 근육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 하체. 방법: 팔짱을 끼고 의자 깊숙이 앉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15초 안에 5번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5초간 연습. 결과 15초 안에 5회를 수행하지 못했다면 하체 근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이며 이미 근감소증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종아리 둘레 재기 근육량. 방법: 줄자로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잽니다. 결과 남성 34cm 미만, 여성 33cm 미만이라면 근육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의 근육량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걷기 속도 테스트 보행 능력. 방법: 평소 걸음걸이로 4m 거리를 걸어 시간을 잽니다. 5초간 연습. 결과 4m를 5초 이상 걸린다면 초속 0.8m 미만 보행 능력에 문제가 있어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느린 걸음은 조기 사망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 링 테스트 근육량 부족 예측. 방법: 양손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한쪽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봅니다. 결과 손가락으로 종아리가 남는다면, 손가락 링이 남는다면 정상, 감싸지지 않거나 팽팽하다면 근육량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이 테스트입니다. 다섯 번째, 악력 테스트 전신 근력. 악력계가 없을 경우 잼 뚜껑을 혼자 따기 힘든지 등으로 간접 판단. 결과 남성 28kg, 여성 18kg 미만이라면 전신 근력이 부족하여 근감소증 진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가지 테스트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근육 연금 프로젝트를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근육, 뇌, 뼈의 연결고리, 근육이 치매를 막는다. 근육은 단순한 힘줄이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뇌 건강까지 위협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근육이 뇌를 지키는 2가지 방식. 마이오카인의 뇌보호. 근육을 수축시킬 때 나오는 마이오카인은 뇌로 전달되어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재생을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치매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자극하면 치매를 예방하는 물질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낙상 예방, 치매 예방. 근력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한번 낙상으로 머리 손상이나 장기간 누워있는 와병 생활이 시작되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낙상은 그 자체로 인지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즉, 튼튼한 근육이 낙상을 막아 간접적으로 치매를 예방합니다. 이제 근육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고강도 운동은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절에 무리가 없는 최소 저항 운동입니다. 파트 2. 만들기보다 지키기 최소 저항 운동법. 왜 최소 저항 운동인가? 노년 근력 운동의 황금률.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운동의 어려움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고강도 운동을 따라하다가 관절을 다치거나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노년기 근력 운동의 목표는 근육을 크게 만드는 것 벌크업이 아니라 현재 근육의 기능과 양을 최대한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저항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방식입니다. 최소 저항 운동의 3가지 황금률. 관절에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거나 가벼운 도구, 의자, 벽 등만 사용하여 무릎, 허리 등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또 실행 기능을 겸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육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과 집중력 등 뇌의 실행 기능까지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태스킹 동작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 일상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헬스장 갈 시간을 낼 필요 없이 TV를 보거나 설거지를 하는 시간 등 일상 속에서 틈틈이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화가 쉬워야 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낙상 예방의 핵심인 하체, 근육과 전신 균형을 잡는 코어, 근육을 위한 5분 루틴을 배워보겠습니다. 낙상 방패를 만드는 하체 근육 3대장 루틴 실습 확장. 이제 실질적인 운동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루틴은 낙상과 골절을 막는 하체 방패를 만드는 핵심 훈련입니다. 운동 전 편안한 복장과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동작은 하체 근육의 왕,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 동작은 무릎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허벅지, 대퇴사두근화, 엉덩이, 둥근 근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강화합니다. 의자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기. 준비 자세. 튼튼한 의자 앞에 두 발을 어깨 너비로 편안하게 벌리고 섭니다. 발끝은 살짝 바깥쪽 11자에서 1시 방향으로 열어주면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팔은 앞으로 나란히 하거나 가슴 앞에서 깍지를 껴 균형을 잡아줍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집어넣어 드로인 코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동작 안내 따라해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내쉬면서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뺍니다. 무릎이 발끝 선을 넘지 않도록 신경 쓰십시오. 시선은 정면을 봅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 직전까지만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약 1초간 정지합니다. 다시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주어 수직으로 강하게 일어섭니다. 완전히 일어섰을 때 엉덩이를 살짝 조여주면 둥근 엉덩이 근육에 더 자극이 갑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10회만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3초 동안 천천히 앉았다가 힘차게 일어납니다. 내려갈 때 버티는 힘에 집중하세요. 둘, 무릎은 발끝 방향으로 벌어지게 유지하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 셋, 호흡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넷,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당기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섯, 중간까지 왔습니다. 5회 더 힘내세요.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집중. 여섯, 자세 교정,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가슴을 펴고 시선은 정면을 유지하십시오. 7, 내려갈 때 천천히 버티는 힘, 바로 이 저항성이 근육을 키웁니다. 8, 좋습니다. 허벅지에 뜨거운 느낌이 드시나요? 그게 바로 근육이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9, 마지막 한 번을 위한 준비. 집중. 천천히 앉습니다. 10, 힘차게 일어섭니다. 후, 잘하셨습니다. 잠시 하체를 털어주고 호흡을 정리하세요. 이 의자 스쿼트를 하루 10회씩 3세트만 하셔도 하체 근력이 눈에 띄게 강화될 것입니다. 벽 팔굽혀펴기 월 푸시업. 다음은 낙상 시 상체 부상을 막고 전신 균형을 잡아주는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최고의 대안입니다. 준비 자세.
벽 앞에 팔을 쭉 뻗었을 때 닿을 정도의 거리 한 발짝 정도에 떨어져 섭니다. 팔을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려 벽에 손바닥을 댑니다. 몸은 발 뒤꿈치부터 머리까지 곧은 판자처럼 일직선으로 유지합니다. 배에 힘을 주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동작 안내 따라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벽 쪽으로 몸을 천천히 기울입니다. 팔꿈치를 옆으로 벌려줍니다. 가슴이 벽에 닿기 직전까지만 내려갑니다. 1초 정지. 코어와 가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벽을 강하게 밀어내는 느낌으로 몸을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10회만 저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체에 힘을 집중하세요. 하나, 천천히 깊게 내려갔다가 강하게 밀어냅니다. 둘,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손바닥 전체로 벽을 미세요. 셋, 가슴과 어깨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넷, 이 힘이 낙상 시 땅을 짚고 몸을 방어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다섯, 벌써 절반입니다. 호흡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여섯, 숨을 내쉴 때 팔과 가슴을 수축시킵니다. 일곱, 자세 교정, 발 뒤꿈치가 들리지 않도록 땅에 고정하십시오. 여덟, 아주 좋은 속도입니다. 리듬을 유지하세요. 아홉,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코어에 집중. 열, 천천히 밀어내고 손목을 한번 털어줍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 뒤꿈치 들기. 마지막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은 혈액순환은 물론 서 있을 때 균형을 잡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준비 자세. 식탁, 의자 또는 벽 등 튼튼한 물건을 가볍게 잡고 섭니다. 발을 11자로 나란히 놓습니다. 동작 안내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종아리를 쥐어짜듯이 힘을 줍니다. 1초 정지. 종아리가 단단하게 뭉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주 천천히 느린 속도로 뒤꿈치를 내려놓습니다. 내려갈 때 버티는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습하기. 종아리에 힘을 집중하며 15회 진행합니다. 하나, 높이 들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둘, 발 뒤꿈치를 내릴 때 힘을 툭 풀지 말고 근육으로 무게를 지탱하십시오. 셋,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피가 심장으로 잘 올라갑니다. 넷, 발 뒤꿈치를 들었을 때 몸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속도를 조금만 더 늦춰보세요. 5초에 걸쳐 내린다는 느낌으로.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마지막은 최고 높이로 들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종아리를 가볍게 두드려 풀어줍니다. 이 하체 3대장 루틴을 매일 5분씩만 반복해도 여러분의 다리는 훨씬 더 안정적인 낙상 방패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는 생활 속 코어 강화 기술.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축이자 기둥입니다. 플랭크처럼 힘든 동작이 아니어도
일상 속에서 코어를 단련할 수 있는 3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서 하는 배꼽 집어넣기 드로인 운동. 원리 설명. 이 운동은 허리 주변의 깊은 근육인 복행근을 강화하여 허리 디스크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복행근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천연 복대 역할을 합니다. 실습 방법. 지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 그대로 준비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배꼽을 등 쪽으로 가장 납작하게 끌어당깁니다. 마치 뱃속의 모든 공기를 빼내고 바지에 끼는 벨트를 꽉 잠그는 느낌입니다. 배를 납작하게 만든 상태를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때 호흡은 멈추지 않고 얕게 쉬어도 괜찮습니다. 복부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10초가 지나면 힘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활용 팁. 이 드로인 운동은 서 있을 때, 설거지를 할 때, 운전을 할 때, 심지어 TV를 볼 때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천연 복대를 10초씩 조여주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허리 통증 완화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엉덩이 힘 꽉 조이기 둔근 활성화. 원리 설명. 엉덩이 근육 둔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이며 허리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 부담 없이 엉덩이 코어를 활성화합니다. 실습 방법.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 준비합니다. 동작. 엉덩이 근육의 힘을 최대한 꽉 줍니다. 마치 엉덩이 사이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허리가 앞으로 꺾이거나 배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상태를 5초간 유지하십시오.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활용 신호등이 바뀔 때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짧은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반복하십시오. 엉덩이 근육의 힘은 자기의 보행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세 번째, 한 발로 서기 균형 잡기 훈련. 원리 설명. 이 훈련은 뇌의 소뇌와 발목, 종아리, 코어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여 균형 감각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습 방법. 준비. 안전을 위해 벽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서서 언제든 잡을 수 있도록 손을 가까이 둡니다. 동작. 한쪽 발을 땅에서 5cm 정도 살짝 들어 올립니다. 유지. 등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10초간 버텨봅니다. 이때 발목과 코어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균형을 잡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의 효과입니다. 10초가 지나면 발을 바꿔서 다시 10초간 버팁니다. 양쪽 발을 합쳐 3세트씩 반복합니다. 만약 10초 버티기가 쉽다면 의자에서 손을 떼고 버티는 시간을 30초까지 늘려보십시오. 혹은 안전한 환경에서 눈을 감고 시도해보는 것도 훌륭한 도전입니다. 꾸준히 하시면 보행 능력이 놀랍게 향상될 것입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스트레칭 2가지. 근력 운동 후에는 반드시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여 부상 위험을 낮춥니다. 지금부터는 누워서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이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누워서 무릎 당기기, 허리 및 둔근 이완. 준비. 바닥에 매트나 담요를 깔고 편안하게 바로 눕습니다.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천천히 끌어당겨 양손으로 감싸 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무릎을 가슴 쪽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시원하게 당겨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15초간 이완 상태를 유지합니다.
숨은 참지 말고 편안하게 쉽니다.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고 반대쪽 무릎도 같은 방식으로 15초간 당겨줍니다. 팁! 만약 허리 통증이 심하시다면 양쪽 무릎을 동시에 가슴으로 당겨 안아주는 태아 자세를 취하십시오. 허리 주변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벽을 이용한 가슴 어깨 이완 자세 교정. 준비. 문이나 벽의 모서리 앞에 서서 준비합니다. 오른쪽 팔을 기역자 모양으로 구부려 팔꿈치와 손을 벽 모서리에 댑니다. 팔의 각도가 약 90도가 되도록 합니다. 오른쪽 발을 한 발짝 앞으로 내딛고 체중을 앞으로 아주 살짝 실어줍니다. 가슴과 어깨 앞쪽 근육, 대흉근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15초간 유지합니다. 효과. 평소 스마트폰 사용이나 운전으로 굽어졌던 어깨와 가슴 근육이 펴지면서 호흡이 깊어지고 자세가 바르게 교정됩니다. 15초 후 반대쪽 팔도 같은 방식으로 스트레칭 해줍니다. 마무리. 오늘 배운 최소 저항 운동 루틴과 이 이완 스트레칭을 세트로 묶어 매일 실천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트 3. 단백질 골든타임 활용법. 나이가 들면 왜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앞선 파트에서 저희는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 건물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을 지을 가장 중요한 자재, 바로 단백질을 어떻게 공급해야 할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현상을 동화작용 저항성, 에너발릭 리지스턴스이라고 부릅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주어야 근육 공장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권장량의 재정의. 따라서 근육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이 목표인 노년층은 일반적인 성인 기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일반 성인 권장량 체중 1kg당 0.8g 근감소증 예방 권장량 노년층 체중 1kg당 1.0g에서 1.2g.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최소 60g에서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양은 닭가슴살 기준으로 하루 약 300g에 해당합니다. 오늘부터는 단백질을 반찬이 아니라 필수 약처럼 챙겨 드십시오. 근육 합성을 극대화하는 단백질 골든타임 3가지. 양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시간 전략입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가장 폭발적으로 흡수하는 3가지 골든타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 시간. 근육의 스위치를 켜는 첫 신호. 밤새 단백질 공급이 끊긴 우리 몸은 아침에 극도의 단백질 기근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아침 식사를 탄수화물 위주로 간단히 때우십니다. 이것은 근육 건강을 해치는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아침 골든타임 활용법. 아침 식사에 단백질 최소 20g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쉬운 실천. 삶은 달걀 2개와 두유나 우유 1컵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달걀 2개가 약 12에서 14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팁. 밥을 드실 경우 찌개나 국물 대신 두부 부침, 생선 한 토막, 콩이 듬뿍 들어간 콩밥 등으로 단백질을 채우십시오.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주어야 하루 종일 근육 공장이 힘차게 돌아갑니다. 둘째, 운동 직후 30분 근육의 배고픔을 채우는 시간. 근력 운동은 근육 섬유를 미세하게 손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회복과 성장을 위해 근육이 단백질을 가장 간절히, 가장 빨리 흡수하는 때가 바로 운동 직후 30분 이내입니다. 운동 후 골든타임 활용법. 시간.
운동이 끝난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선택. 이때는 소화 흡수가 빠르고 근육 합성에 강력한 유신 성분이 많은 단백질이 좋습니다.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틴 보충제를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거나 또는 닭가슴살 소량, 저지방 우유와 함께 삶은 달걀을 드십시오. 팁. 이때 탄수화물을 소량, 바나나 반개, 작은 감자 등 함께 드시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단백질 흡수 효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셋째, 자기 전 30분, 자는 동안 근손실을 막아주는 시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기초대사를 위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때 근육의 단백질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근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취침 전 골든타임 활용법. 잠자기 전에는 소화가 느린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카제인은 잠자는 6에서 8시간 동안 근육에 단백질을 꾸준히, 천천히 공급해줍니다. 쉬운 실천. 잠들기 약 30분 전에 우유 한 잔이나 그릭 요거트 또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소화에 부담이 되는 지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의 특효인 필수 아미노산 3가지의 비밀. 이제 단백질을 쪼개어 근육을 만드는 핵심 성분인 아미노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류신. 근육 합성에 강력한 스위치. 류신은 수많은 아미노산 중에서 근육을 만들라는 명령, 즉 mTOR 회로라는 스위치를 직접 켜는 신호탄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둔감해지는 근육 공장의 문을 강제로 열어주는 열쇠인 셈입니다. 류신이 없으면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 공장이 효율적으로 가동되지 않습니다. 류신은 주로 동물성 단백질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가장 풍부한 것, 유청 단백질,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살코기, 참치, 달걀. 팁, 식물성 단백질만 고집할 경우 류신 함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성과 식물성을 균형 있게 섞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콩과 함께 고기를 드시는 식입니다. 두 번째, 글루타민, 회복과 장 건강의 열쇠. 글루타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풍부한 아미노산 중 하나로 운동 후 피로 회복을 돕고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재생되어야 하는 장, 점막 세포의 주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잘 소화되고 흡수되므로 글루타민은 근육 건강에 숨겨진 조력자입니다. 글루타민은 양배추, 시금치, 콩류, 그리고 유제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콩으로 만든 수프나 죽 형태로 드시면 소화 흡수율이 좋습니다. 세 번째, BCAA 분지 사슬아미노산, 운동 능력을 지탱하다. 류신, 이소류신, 발린 3가지 아미노산을 통칭하여 BCAA라고 부릅니다. 이 3가지 아미노산은 근육에서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어 운동 중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고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운동 전후에 보충제로 섭취하면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류신이 풍부한 고품질 단백질을 새끼 식사와 운동 골든타임에 맞춰 드시는 것이 근육 지키기에 가장 과학적인 전략이 됩니다. 파트 4. 약처럼 먹는 새끼 식단 재구성. 새끼 균등 분배의 마법, 근육 합성을 깨우는 식사 패턴. 우리 근육은 한 번에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의 흡수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먹어도 일정량, 대략 20에서 30g을 넘어서면 나머지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배출됩니다. 균등 분배의 핵심 원칙. 따라서 근육 공장이 하루 3번, 최적의 효율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점심에 몰아먹거나 저녁에 몰아먹는 습관 대신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식사마다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끼 식사별 단백질 목표 및 권장식품 체중 60kg 기준 총 60지 목표 예시. 아침 20g 목표 달걀 2개 두유 1컵. 밤새 멈췄던 근육 스위치를 강력하게 켭니다.
점심 25g 목표. 생선 한 토막, 고등어 삼치 또는 고기 반 토막, 소고기, 돼지고기, 살코기. 하루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저녁 15g 목표. 두부 반 모, 홍자 반, 무가당 요거트. 취침 중 근육 분해를 최소화하는 방어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백질 반찬의 양을 확인하고 세끼에 걸쳐 나누어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한 끼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근육과 뼈를 동시에 잡는 삼총사 섭취법. 튼튼한 근육은 튼튼한 뼈가 있어야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뼈, 면역력까지 책임지는 핵심 영양소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D, 뼈와 근육의 필수 조력자.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도록 돕고 근육세포의 재생 능력을 높이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만성 통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쉽게 채우는 방법. 햇볕의 마법.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팔다리를 노출한 채 15분에서 20분 햇볕을 쬐십시오. 중요, 유리창을 통과한 햇볕은 효과가 없습니다. 식품의 보조. 연어, 고등어, 말린 표고버섯, 달걀 노른자를 통해 보충하십시오. 영양제로 보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두 번째, 칼슘. 뼈의 밀도와 근육의 수축을 책임지다.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채워주는 주성분인 동시에 근육이 힘을 낼 때 필요한 수축과 이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쥐이 나거나 심장의 수축 기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현명한 섭취. 흡수율이 높은 식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이 흡수율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 외 멸치, 해조류, 짙은 녹색 채소, 케일, 브로콜리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섭취 팁.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3끼에 걸쳐 나누어 드셔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 칼슘과 비타민 D의 조력자.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로 불리며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고 근육의 이완을 도와 경련이나 떨림을 막아줍니다. 풍부한 식품. 견과류, 아몬드 우두, 씨알류, 호박씨, 해바라기씨, 시금치 등 녹색 채소에 많습니다. 특히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마그네슘 보충에 좋습니다. 장 건강이 근육 건강이다. 저항성 전분의 비밀. 최근 영양학계는 장 건강이 곧 근육 건강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먹은 단백질과 미네랄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집니다. 저항성 전분, 왜 근육에 좋을까요? 저항성 전분은 탄수화물이지만 소화 효소의 작용을 저항하여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대장에서 저항성 전분은 유익균들의 훌륭한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됩니다. 유익균들은 이 전분을 먹고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되는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며 장 환경을 개선하고 전신 염증을 낮춥니다. 저항성 전분 섭취 방법. 온도 마법. 찬밥. 밥을 지은 후 냉장고에서 6시간 이상 차갑게 식혔다가 다시 데워 드시면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아집니다. 따뜻하게 데워 먹어도 한번 생성된 저항성 전분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감자. 고구마를 찌거나 삶은 후 차갑게 식혀서 드십시오. 바나나 껍질에 푸른기가 도는 덜 익은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이 가장 풍부합니다. 노랗게 익은 바나나는 당도가 높습니다. 영양 흡수를 높이는 식사 속도와 물 마시기 습관. 마지막은 최고의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식사 습관입니다. 천천히 충분히 씹기. 소화와 흡수의 출발점. 나이가 들면 소화액 분비량이 줄어들어 소화 불량이 잦아집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면 위와 장이 무리하게 일해야 합니다. 실천 가이드. 한 숟가락의 음식을 15회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충분히 씹으면 소화효소가 분비되고 과식을 막아줍니다.
물은 시간표에 따라 마셔라. 대사의 기본. 물은 단백질 소화와 흡수, 모든 대사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근육 생성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물 마시기 골든타임 4가지. 기상 직후.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보충합니다. 식사 30분 전. 위액을 희석하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운동 전후. 근육의 피로 물질 배출을 돕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밤새 수분 공급을 돕습니다. 하루 목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약 2리터의 물을 시간표에 따라 꾸준히 드십시오. 에필로그. 근육은 나의 연금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근육을 지키는 가장 쉽고 과학적인 방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근육은 나의 연금이다라는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잠시 뜸. 그 이자는 무엇일까요? 병원 침대가 아닌 내 발로 서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힘들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 당당함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활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연금이 주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근육은 5분 운동으로도 작은 식단 변화로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운동을 빼먹었거나 단백질을 덜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의자에 앉아 스쿼트 한 번 더 하는 것. 식사 때 달걀 하나 더 챙겨 먹는 것. 이 작은 행동이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건강을 더하다 였습니다. 저희 건강을 더하다 채널은 10년 후, 20년 후의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